안검하수 수술의 부작용으로 눈높이에 영향을 주는 우세한 헤링 현상, 시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검하수 부작용 중에 눈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세한에 관한 내용이며, 이 우세한의 영향은 안검하수 교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우세한이란 두 눈 중 물체를 볼 때 주로 사용하는 눈이며, 이 우세한의 영향이 있을 때에는 양쪽 눈의 안검하수 교정량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세한의 영향이 나타날 경우에 이를 무시하고 같은 양의 안검하수를 교정해주면 비대칭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수술 전 양쪽 눈의 안검하수 양이 같았고, 우세한 영향이 없는 눈으로 판정되어 양쪽 눈에 같은 양의 안검하수를 교정해 주었고, 수술 후 눈높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수술 전 양쪽 눈의 안검하수 양이 같았고, 우세한 영향이 있는 눈으로 판정되어 우세한이 있는 오른쪽 눈에 적은 양의 안검하수를 교정해 주었고, 수술 후 눈높이가 같았던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수술 전에 어느 눈이 우세한인지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 우세한 영향이 나타날지 여부를 파악해서 안검하수 교정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수술을 하면 짝눈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헤링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헤링 현상은 양쪽 눈의 눈높이가 다른 경우에 한쪽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하여서 올려주면 반대편 눈이 저절로 내려와서 더 심한 안검하수 상태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가 헤링 현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수술 전의 안검하수 양은 오른 눈만 3mm 정도이었고, 왼쪽 눈은 정상 눈높이였습니다. 수술 중 오른 눈의 안검하수 3mm를 교정하니 반대편 왼쪽 눈이 저절로 3mm 안검하수 상태가 되어 왼쪽 눈도 3mm 안검하수 교정을 해서 눈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수술 전에 양쪽 눈의 눈높이가 다른 상태이었지만 헤링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양쪽 눈에 동일한 양의 안검하수를 교정해서 눈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오른 눈만 4mm 안검하수 상태이었고, 헤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왼눈은 수술하지 않고 오른 눈만 안검하수 교정을 하여 눈높이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헤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검하수가 있던 왼쪽 눈만 안검하수 교정을 해주었고, 반대편 오른쪽 눈은 쌍꺼풀 수술만 하여 대칭을 맞춰준 경우입니다. 이런 헤링 현상은 양쪽 눈의 눈높이가 다른 경우에 나타나며, 수술 전에 이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눈에 필요한 안검하수 교정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재수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시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도 근시와 같이 시력이 나쁜 경우에는 눈을 뜰 때 힘을 주거나 찡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안검하수 양을 그대로 교정해주면 과교정 상태가 될 수 있어 저교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 시 참고하는 시력은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받기 전 시력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고도 근시이고 안검하수는 중등도이어서 과교정을 우려해 안검하수 교정 없이 쌍꺼풀 수술만 한 경우입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4mm의 중등도 안검하수이지만 고도 근시이며 우세한 영향이 예측되어 오른 눈 2.5mm, 왼쪽 눈 1.5mm로 저교정해서 과교정과 짝눈을 예방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눈높이와 눈 모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난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난시가 있는 눈은 눈 모양이 삼각형 모양으로 변형된 경우가 많으며, 이를 안검하수 교정할 때 동그란 모양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쌍꺼풀은 앞이 가리고 뒤는 넓어서 소재지가 있는 쌍꺼풀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은 난시가 있는 중등도 안검하수 눈을 안검하수 교정을 하면서 눈 모양도 동그란 모양으로 바꾸어준 경우의 사진입니다.